그러면 지금부터 테스탄 베가 3 노멀 SEM의 작동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설비의 전원이 다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비의 전원을 먼저 켜야 될 텐데요. 여기 지금 스위치를 본다면은 오프와 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설비를 써야 되니까 온으로 스위치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가까이 와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이제 테스탄 베가 3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 SEM에 연결된 컴퓨터가 함께 켜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메인 UI가 이제 뜰 텐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베가 SEM을 오퍼레이팅 하기 위해서는 베가 TC라고 하는 저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일단 처음에 켜졌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들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가 TC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베가 TC에서 이제 로딩이 되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가까이 이 로딩 화면을 좀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클릭을 하고 나면 베가에 로딩이 됩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이제 초록색 불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디텍터, HB 유닛, 그 밑에 것들이 이제 다 차례차례 초록색이 들어오면은 SEM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 화면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이 SEM 설비는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메인 본체 안에 우리가 진공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공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진공을 먼저 깨고 그 다음에 샘플을 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공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쪽에 보면 칼럼 프레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벤트를 누르면 이제 진공이 빠집니다. 그러면 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공이 빠지면서 수치가 변화하고 저 칼럼 프레셔에서 빨간색이 점점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글씨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여기 이제 벤팅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진공이 다 빠지고 나면은 저 벤팅이 글씨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진공이 빠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벤팅 피니시드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샘플을 이제 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요거를 당겨서 내부를 열 겁니다. 내부를 열게 될 때 그때 살짝 당기면 잘 나오지 않을 텐데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조금만 힘을 줘서 당기면은 이렇게 샘플을 로딩하는 곳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샘플을 로딩하는 곳을 열었을 때 지금 이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총 4개의 샘플 홀더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샘플 홀더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샘플 홀더 위에 우리가 이 전도성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이거는 예시니까요. 그래서 전도성 테이프를 홀더 위에다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우리가 찍고 싶은 샘플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샘플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PT 스퍼터링이라는 걸 해야 되지만 이 스퍼터링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고, 완성이 된 이제 전도성 테이프가 올라가 있는 홀더 위에다가 우리가 샘플을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스퍼터링을 마치고 나면
이쪽을 좀 더 포커싱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는 까만색으로 보이는 테이프 위에 이렇게 샘플들이 좀 올라가 있고 펄 제품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는 게 보이죠.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금속의 색깔이 날 겁니다. 이 금속의 색깔이 나는 이유는 이 스퍼터링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스퍼터 안에 금이 존재하고 이 금을 샘플 표면 위에 코팅을 해줌으로써 전기 전도성을 높여서 우리가 SEM에서 영상화를 샘플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래 샘플을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가 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이러한 샘플 홀더들은 총 4개까지 이제 꽂을 수가 있고요. 이 샘플들을 넣고 빼는 거를 살펴본다면 여기 옆에 조그마한 나사를 푸는 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샘플을 이렇게 홀더에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번호들이 있는데 뭐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는데 지금 현재 3번은 홀더가 올라가면서 이제 번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샘플을 볼 건지는 이 위쪽에다 사실 표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네임펜으로 방금 꽂은 홀더에다가 제가 하트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트 모양을 그렸고 이제 SEM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점을 찍고 하나는 제가 세모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트와 점과 세모 지금 3개를 그렸죠. 이 샘플을 다시 로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공을 깨고 우리가 샘플을 로딩을 했으므로 이번에는 진공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진공을 잡는 방법은 아까 UI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까는 벤트를 저희가 누름으로써 진공을 빼줬는데 이번에는 진공을 펌프를 눌러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옆에 존재하는 진공 펌프, 백큐 펌프에서 이제 소리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UI도 보면 이제 펌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펌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는 컬럼 프레셔가 이제 빨간색에서 밑으로 쭉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지금 컬럼 프레셔가 올라가고 있죠. 진공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 설비를 사용할 수 있냐면은 펌프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컬럼 프레셔가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설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진공이 잡히는 걸 조금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라는 건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진공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진공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컬럼 프레셔가 이제 진공이 잡혀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인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조금만 더 대기를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진공이 우리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으면 설비를 사용하다가 진공이 깨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분 정도는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공의 수치를 보고 초록색이 뜬 이후에 3분 정도를 더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진공 펌프에서 지금 열심히 진공을 잡고 있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설비를 키겠습니다. 이제 앞단위가 O자가 거의 보이는데 O자가 보였을 때쯤 되면은 우리가 설비를 켜도 됩니다. 그렇다면 설비를 이제 어떻게 클 것인가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 진공을 잡는 베큐움이라고 하는 UI 위에 일렉트론 빔이 존재하고 이 일렉트론 빔에서 HV라는 게 있습니다. 이 HV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전자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진공이 잡힌 상태에서 위쪽에서 전자들을 밑으로 막 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자를 맞은 샘플이 2차 전자를 내놓게 되고 그 2차 전자가 이제 영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HV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HV를 클릭을 하면은 Starting the Emission, Heating이라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화면을 보게 된다면 무엇인가 이제 화면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조작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화면이 굉장히 지금 어둡고 그리고 보면은 이 밑에 HV는 10.0kV 그리고 WD 그리고 SEM 매그 MAG 13.4KX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HV는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더 강한 가속 전압을 걸어줌으로써 조금 더 선명하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kV 정도를 써주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여기 보면 지금 5, 10, 20, 30까지도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10으로 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W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 디스턴스라고 해서 현미경에 우리가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이제 화질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지는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거고요. 매그니피케이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배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4K라고 돼 있으면 지금 13,400배의 배율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다는 거고 이 배율을 조정하는 방법은 일단 저희가 놓았던 샘플들이 제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매그니피케이션을 누른 다음에 꼭 이거를 클릭을 해주고 이제 배율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옆에 조그마한 볼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만짐으로써 지금 보면 배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볼을 계속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낮은 배율까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율이 지금 60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60배인 상태에서 우리가 화면을 한번 다시 봐볼 텐데요. 우리가 아까 원하던 샘플들이 이제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내비게이션 나노 스테이지 컨트롤을 이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옆으로 당기면은 요렇게야 같이 보일 것 같은데요. 요렇게 당기거나 요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샘플을 3개를 놨었죠. 그러면 확인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 세모 영역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까 세모를 그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모 옆에 있는 샘플은 지금 이거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찾고 싶다면은 이 베가 3의 장점은 아까 보이던 그 4개의 홀더가 요 버튼이나 요 버튼을 클릭한다면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가 방금 지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만 당겨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트, 제가 아까 그렸던 하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전을 조금 더 시켜보면 그러면 어딘가에 이제 점이 있어야 될 텐데요. 여기 점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샘플 3개를 우리가 로딩을 해줬고 각각이 이제 점, 그리고 하트,
그리고 세모로 우리가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샘플들이 옆에 샘플을 어떤 걸 홀딩을 했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샘플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이제 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 샘플들이 놓여 있는 위치에 이제 갑니다. 간 다음에 다시 매그니피케이션을 이제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지금 했을 때 약 배율이 일단 3000, 4000, 한 5100까지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5000배 정도가 됐고 정확하게 5000배를 넣고 싶다면은 이 옆쪽에 패드에 가서 그냥 손으로 OKX를 치면은 지금 화면이 이제 다시 5000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초점이 잘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요.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는 매그니피케이션을 클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WD, 매그니피케이션 밑에 이제 워크 디스턴스라는 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볼을 돌리면은 이번에는 매그니피케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초점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명하게 초점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 디스턴스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초점이 선명하게 바뀌느냐 아니면은 초점이 안 잡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 디스턴스의 가장 큰 목적은 초점을 잡는 것이다. 그 밑에 보면 이제 STG, 스티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밝기와 이제 명암을 조절을 해주는데 그냥 오토를 눌러서 밝기와 명암을 조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다면은 이 Shift와 A를 클릭을 하면 바로 사진이 찍힙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가 더 선명한 화질을 원한다면 정확하게 이제 헬프라는 곳에 가면은 키보드에 어떤 것들을 클릭해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Shift S를 누른다면 싱글 스캔, 즉 한 번 스캔을 하고 화면이 멈춥니다. 그래서 Shift S를 누르게 될 경우 지금 화면이 멈춰 있죠. 이 상태에서 Shift A를 누른다면 사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제가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 날짜가 2021 102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첫 번째 샘플이기 때문에 1번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아까 Shift A를 눌러서 숏컷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 그냥 파일 세이브 이미지를 가서 클릭을 해주면은 이 화면에 그대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까 Shift S를 눌러주면 지금 화면이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Shift A를 눌러주면은 그 멈춰있는 상태의 화면이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Shift A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파일에 세이브 이미지로 가서 화면을 멈춰놓은 상태에서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원래 찍는 모드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Shift C를 눌러주면 화면이 다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샘플이 있는 곳을 찾아보고 그다음 저배율로 가고 싶다면 다시 매그니피케이션을 누른 다음에 지금 3000배인데 이거를 밑으로 다시 옮겨봅니다. 그러면 훨씬 작은 지금 형태가 나왔고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세모 옆에 샘플을 봤었는데 이번엔 하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트 옆에 샘플들을 우리가 확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간 다음에 이제 매그니피케이션을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진행을 했고요. 아까 샘플이랑은 지금 다른 모습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뭔가 동그란
물질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율을 우리가 한번 지금 약 5000배에서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00배 이렇게 조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때 WD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요 컨트롤러를 만지면은 초점이 맞는 순간이 이제 오게 될 거고요. 지금은 또 색상이 잘 맞지 않는데, 그때 오토 브라이트니스를 오토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색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마우스를 보면은 우리가 이 휠이 있습니다. 이 휠을 통해서 이 스캔을 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캐너라고 한다면 스캐너도 우리가 저화질, 고화질을 생각을 해보면 스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저화질의 사진이 찍힐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마우스 휠을 돌리게 되면은 지금 스캔 속도가 제가 굉장히 빠른 스캔으로 지금 났고요. 이 휠을 밑으로 내림으로써 스캔 속도를 좀 늦춰보면 이미 화면에서 뭔가 천천히 밑으로 내려오는 선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휠을 돌리면 돌릴수록 스캔 속도가 늦어지고, 스캔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더 고배율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캔을 할 수 있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모드 밑에 스피드를 보게 되면 스피드에 스캔 스피드가 지금 나와 있고, 이거를 휠을 조정해서 제가 지금 엄청 느린 스캔 모드로 휠을 조정해서 바꿨는데 지금 스캔 스피드가 8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대충 샘플들이 어떤지 상태를 본다면은 스캔 스피드 1 정도로 맞춰놓고 우리가 위치들을 바꿔가면서 찾고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들을 찾은 이후에 그 다음에 배율을 좀 조정을 해서 작은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찾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이 만약 이쯤이다 이러면 다시 고배율로 이제 확대를 해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고배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오토 브라이트니스를 통해서 색깔을 한번 점검을 해주고요. 그래도 지금 사실 색감이 좋지 않네요. 그래서 이 샘플은, 지금 하트 옆에 있는 샘플은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배율을 바꾼 다음에 다른 샘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세모는 제 기억에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모에 있는 샘플로 우리가 세모 옆에 있는 샘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을 봤을 때 이렇게 까맣게 뽕뽕뽕뽕 뚫려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샘플을 올려주는 이 홀더에 검은색 카본 테이프가 이 SEM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뽕뽕뽕뽕 뚫려있는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다시 매그를 누르고 그 다음에 볼을 돌려서 안으로 쭉쭉 들어가 보면 확대를 했을 때 여기에 지금 뭔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율을 또 5000배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5000배까지 올려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WD를 클릭을 한 다음에 WD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명하게 잡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WD는 요 구슬을 돌려가면서 조절을 하면 되는데, 아까 흐릿했던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지금 초점이 잘 잡혔고, 이 초점이 잡힌 상태에서 아까 사진을 찍고 싶다면은 Shift S를 누르면 딱 멈추고 Shift A를 누르면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이 사진과 제가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Shift C를 누르면 다시 움직이는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아까 스캔 스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스캔 스피드 1은 우리가 대충 훑어볼 때 실제 사진을 잘 찍고 싶다 그렇다면 스캔 스피드 한 5 정도로 우리가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캔 스피드 5에서 싱글 스캔을 Shift S를 통해서 한 번만 딱 내려오게끔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스캔이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Shift A를 누르면은 아까처럼 그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보다 좀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스캔 스피드 5와 그리고 스캔 스피드 1에서의 지금 화질의 차이를 한번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캔 스피드 5인데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캔 스피드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질이 확실히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직접 촬영을 하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진은 이미 세이브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창에 보면은 사진의 이름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진들은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들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 사진들은 지웠고요. 다시 이 SEM 스캐닝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곳에 와서 지금 화면이 멈춰 있으니까 Shift C를 누르면 다시 이제 움직이겠죠. 그런데 스캔 스피드를 1로 바꿔서 최대한 또 빠르게 우리가 위치를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찍고 싶은 게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매그니피케이션을 좀 줄여가지고 저배율에서 우리가 찍고 싶은 위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점은 찍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점 옆에 샘플은 어떻게 남아있는지 여기 지금 점이 있죠. 그러면 이 내비게이터를 쭉쭉쭉쭉 당겨서 이제 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 옆에 지금 샘플로 왔고요.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지금 5000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또 흐릿흐릿한데요. 이 상태에서 WD를 누르고 WD를 조절을 하면은 배율이 이제 좀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토 브라이트니스를 통해서 색상을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캔 스피드를 5 정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5 정도로 올려서 Shift S를 눌러서 싱글 스캐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멈췄고요. Shift A를 누르거나 아니면 파일에 가서 세이브 이미지를 하게 되면 그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을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림을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Shift C를 누르면 원래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 스피드를 우리가 1 정도로 늦춰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움직여 줌으로써 이제 네 군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고 이제 저배율에서 지금 보면 매그니피케이션 62배죠. 저배율에서 이 내비게이터의 옆쪽을 돌려가면서 우리가 어떤 샘플들을 확인할지를 찾는 것이 이제 제1의 목표이고 찾은 다음에 살짝 위치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찍고 싶은 위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매그니피케이션을 누르고 확대를 해주면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샘플이 나왔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WD를 바꾸면은 초점이 잡히게 된다. 그리고 더 선명한 사진을 위해서 스캔 스피드를 높이고 스캔 스피드 5에서 찍어도 되지만 스캔 스피드 7로 하게 된다면은 더더욱더 선명한 이미지가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건 스캔 스피드를 높이면 높일수록 지금 굉장히 속도가 느려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5 정도로 그냥
스캔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O 정도에서도 충분히 선명한 화질의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캔 스피드 5로 놓고 우리가 그냥 싱글 스캔을 한번 누르게 된다면 딱 한 번만 스캔을 하고 화면이 멈춥니다. 화면이 멈춘 상태에서 Shift A를 누르게 되면은 사진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또 6번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은 그냥 끄고요. 또 다시 화면으로 들어와서 Shift C를 누르게 되면은 원래 움직이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를 스캔을 1로 이제 다시 바꾸면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베가 3의 유효 배율 몇 배까지 확대가 가능한가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몇 배까지 확대가 가능한가는 이제 매그니피케이션에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쭉쭉 올려봐야겠죠? 그러면은 쭉쭉 올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0배, 즉 25K 정도까지는 잘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흐릿한 상태가 되는데요. WD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보정을 좀 해주면은 초점을 지금 잡아줬을 때 이 정도 수준까지는 베가 3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캔 스피드를 한 5 정도만 바꿔보겠습니다. (5로) 바꿨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선명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Shift S를 누르면은 싱글 스캔 한 번만 딱 스캔을 할 거고 화면이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화면이 멈췄고요. Shift A를 해주게 되면 또 사진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사진이 저장이 되고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7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했으니까 이 그림은 다시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돌아와서 지금 Shift S로 멈춰 있으니 Shift C를 누르면 Shift Continuous 다시 화면이 돌아오고요. 스캔 스피드를 또 빨리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위치를 이제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스캔 스피드를 높인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면은 이게 너무 느리게 지금 스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를 스캔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스캔 스피드를 1로 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매그니피케이션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저배율로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10,000배로 한번 찍어볼게요. 10,000배. 10,000배가 되었고, WD를 클릭을 한 다음에 또 살짝 지금 거의 배율이 맞아 떨어졌죠. 이 상태에서 스캔 스피드를 5로 바꾸고 Shift S를 누르면 이제 한 번만 쫙 영상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WD를 맞출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볼패드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볼패드는 매그니피케이션도 확대할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WD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볼패드를 움직이면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Shift A를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우리가 그림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8번으로 이번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볼패드 사용하는 게 지금 아마 정확하게 지금 안 들어오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이 Shift Continue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움직이는 화면으로 돌아왔고, 스캔 스피드를 1로 하면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매그니피케이션을 누른 이후에 볼패드를 돌리면 저배율로 돌아옵니다. 저배율로 돌아오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고배율로 가고 싶으면 이 볼패드를 움직여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스캔 스피드를 1로 바꾸고요. 그리고 WD를 통해서 WD를 클릭을 한 다음에 볼패드를 또 만져주면은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패드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만져서 초점을 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캔 스피드를 다시 5로 바꾸고 싱글 스캔을 해주면은 딱 한 번만 스캔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Shift A를 누르면 이제 그림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Shift C를 누르면 다시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길 원하니까 스캔 스피드 1을 눌러주고 매그니피케이션을 다시 최저로 바꿔서 어디를 관찰할 건지를 또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략적인 이제 베가 3의 조작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원하는 영역, 이 카본 테이프 위에 샘플을 올려놓고 그걸 이 화면에 잡아낸 뒤에 확대를 해서 초점을 잘 잡고 그 다음에 그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베가 3를 다 찍었다 치고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끄는 방법은 이제 키는 방법의 이제 역순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마음 편할 텐데요. 일단 배율을 가장 낮은 저배율 60 정도로 이제 맞춰 놓습니다. 60 정도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거는 시작의 역순이기 때문에 이제 HB를 먼저 꺼줍니다. HB를 끄면은 이렇게 first라고 나오면서 이제 꺼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벤트를 누르면 되는데요. 벤트를 사실 지금 현재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냥 컴퓨터를 종료를 한다면 벤트를 누르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파일 엑시트를 누르면 끝납니다. 그러면 진공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설비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샘플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샘플을 로더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벤트를 이제 눌러주면은 지금 진공이 다시 빠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 벤팅이라는 글씨가 다시 뜨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과 끝은 항상 역순이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펌프를 먼저 누르고 HB를 눌렀다면 이번에는 HB를 먼저 누르고 벤트를 누름으로써 이제 벤팅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벤팅 피니시드라는 글이 뜬다면은 그때 이걸 당겨주면은 다시 이제 샘플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분석이 끝나면은 이 홀더들을 우리가 빼줘야 될 텐데요. 홀더들을 한번 빼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를 이제 풀어주고요. 그리고 풀었으면 다시 조여야겠죠. 그래서 조여주고 이번에는 그냥 샘플을 하나만 그냥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태로 우리가 진공을 잡은 상태로 보통 끝내기 때문에 다시 펌프를 이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펌핑이 들어오게 되고 아까와 같이 이제 컬럼 프레셔가 이제 변하겠죠.
그러면 진공이 이제 초록색이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설비를 종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펌프를 잡고 있다가 한 요 정도 진공이 잡혔다 싶으면 우리가 이번에는 설비를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초록색까지 갈 필요 없고 펌프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펌프가 멈춥니다. 그럼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설비를 꺼야 되니까 여기 파일에 가서 엑시트를 누르고 그리고 스위치 오프 앤드 엑시트를 누르면은 이제 설비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설비가 이제 꺼졌고 설비가 꺼졌으면 컴퓨터를 처음에 킬 때는 우리가 요 스위치를 ON으로 바꾸면은 컴퓨터도 자동으로 켜졌지만 이번에는 컴퓨터를 먼저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역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셧다운을 통해서 컴퓨터를 꺼주고 그럼 컴퓨터가 꺼졌으니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 스위치를 오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리가 조용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